안녕하세요.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권호숙 대표입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출범 2년 동안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략하게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제일 심각한 게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중과 종합부동산세 인상 굉장히 심각하죠. 세 가지가 굉장히 큰 틀에서 보시면 다주택자와 갭투자 세력을 겨냥한 부동산 정책이 우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핵심 포인트를 한번 잡아 드리자면 이 연도별로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정책을 벌이셨는데요. 2017년도 6월 19일 날 6일 대책을 보시면 LTV 70%에서 60%로 축소를 했고요. 전매 제한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해 8월 2일 날 8.2 대책이죠. 투기 지역과 투기 가열 지구 지정을 했고 아파트 대장첨자를 제한했습니다. 특히 이제 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를 했고요. 2017년도 9월 5일 날 보시게 되면 지방 경기죠. 분당 대구 수서 투기 가열 지구를 지정했고요. 같은 해에 10월 24일 날 보시면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세웠습니다. 또한 11월 29일 날 보시면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요. 그해 2017년도 연말 12월 13일 날 보시면 임대사업자의 등록 활성화를 방안을 마련했는데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유도를 한 이러한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18년도 2월 20일 날 보시면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을 굉장히 강화를 했고요. 18년 그해 7월 5일 날 보시면 신혼부부 청년 주거지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한 7월 6일 날 보시면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를 했는데요. 종부세율 인상 중과를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8월 27일 날 보시면 8.2 대책이죠. 투기가열지를 확대했는데요. 강명 하남 투기가열지구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또 큰 문제가 됐던 게 굴산 대책이죠. 굴산 대책을 보시게 되면 종부세율 확정과 신규 주택 취득을 했는데 임대사업자 등록을 굉장히 많이 축소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또한 대출 규제까지 강화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파격이 큰 이러한 대책을 발표했고요. 실상은 2017년도 12월 31일 날 보시게 되면 임대사업자를 굉장히 많이 장려를 했는데 바로 불과 1년 사이에 9월 13일 날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됐고 세금이 굉장히 강화가 됐고 거기에 따라 대출이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부동산에는 아주 큰 타격이 왔던 그러한 시절이죠. 그리고 9월 21일 날 보시면 공급을 발표했죠. 주택 공급을 발표했는데요. 3기 신도시를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지금까지는 그 전에 1, 2년 사이에 정책적인 발표 내용이고 최근에 발표한 것이 아무래도 신도시, 3기 신도시 발표 내용인데요. 12월 19일 날 수도권 주택 공급 방안을 확대를 했는데 3기 신도시를 지정했습니다. 과천, 계양, 교산, 왕수 발표를 했는데 바로 이어서 5월 달에 수도권 또한 3기 신도시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장릉과 대장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부동산 정책적으로 봤으면 이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발표 내용이 있는데요. 완화한 내용보다는 굉장히 강화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규제가 강화됨으로써 사실 집값은 안정이 됐지만은 이 지방하고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졌죠. 심해졌는 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에 인한 효과로 그래야 되나요? 결과죠. 나타나고 있고요. 갭 투자는 9.13 대책 이전과 이후를 보시면 50%에서 40%로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거는 임대사업자를 장려를 해주고 세금 혜택을 줬던 정책을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더 강화를 해버리고 대출에 대한 규제가 들어갔기 때문에 바로 나타나는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청약 당첨자 중에서 무주택 당첨자 비율이 높아졌고요. 주택 매매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2006년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최저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가 전반적인 침체기로 흘러가고 있죠.
부동산은 계속 침체가 이어질 것인지 아니면 대출이라든지 이런 규제가 조금 완화가 돼서 시장이 활성화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 고론숙 대표였습니다.